이번 월드컵은 한국 대표팀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16강에 진출한 성적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한 차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년 뒤에 북미 월드컵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각국 축구대표팀과 명문 클럽들이 주목한 한국의 저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분노한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판들의 오심 문제인데요. 물론 승패 경쟁이 특히 치열한 월드컵이니 아무래도 판정 시비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는 유난히 오심 판정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피파가 최근 심판들의 판정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의 오심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 과정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오심 심판은 조별리그 가나전 주심을 맡은 영국 출신의 앤서니 테일러일 겁니다. 그는 사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미 수차례 판정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력이 있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지난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가나 선수의 핸드볼 파울에 따른 득점을 인정하지 않나 경기 종료 직전엔 한국의 마지막 코너킥을 무시하는 등 경기 내내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상황을 다시 보더라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전반 24분 선제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의 헤더가 안드레 아예우의 팔에 맞고 문전으로 흐른 뒤 모하메드 살리수의 골로 이어졌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는지 주심은 VAR을 주문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대로 가나의 득점을 인정해버렸죠. 그러나 진짜 분노가 치미는 상황은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2대3으로 지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한국이 코너킥 기회를 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면서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파울루 벤투 감독까지 몰려들어 소리에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영국을 포함한 해외 축구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가 심판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 더욱 냉정하고 차갑게 비판하는 여론이 집중됐는데요. BB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테일러 심판의 결정에 축구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가나전은 매우 재미있는 경기였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종료됐다. 경기 막판 팀이 세트피스 기회를 얻으면 이를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테일러 심판은 매정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쫓기듯 경기를 종료시켰다. 피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기 휘슬을 불고도 심판을 퇴장까지 시켜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갑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알량한 휘슬 하나로 한국의 희망을 빼앗았다. 월드컵까지 가서 EPL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안타깝다라고요. 더욱 냉소적인 평가를 쏟아내는 영국 현지 언론도 있습니다. 더 선은 프리미어리그 커뮤니티에서 테일러 심판에게 비판한 팬들의 목소리를 빌려 앤서니 테일러는 왜 모두가 영국 심판을 싫어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줬다. 테일러가 또 경기보다 자신이 주목받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역대 최악의 심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프리미어리그의 수치다. 테일러의 테러가 한 번 더 세계로 확산되는 걸 봐서 즐겁다 등의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테일러 심판은 영국 내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테일러 심판의 판정에서 유명한 것은 2019년 12월 23일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후반 17분 우리의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낸 장면인데요. 당시 손흥민은 공을 다투는 상대인 안토니오 리디거와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발을 뻗은 것이 보복성 플레이로 판단돼 그라운드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번에는 항의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을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들어 경기 후 뒷말이 무성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심은 테일러 주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파가 더욱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8강 경기인데요.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옐로카드가 나왔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공정한 보도를 주장하는 BBC에서 유난히 많은 관심을 월드컵 오심에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8강전 주심에 대해서도 날이선 비판과 함께 피파의 조사 현황에 대해 전합니다. 8강전 주심 안토니우 마테우 라오스 주심은 지나치게 많은 경고로 경기의 흐름을 깨고 선수들 사이에 지나치게 심한 긴장 상태를 조성했다. 피파 역시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봤으며 징계위원회가 바로 나서 징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경기는 내내 치열한 접전이 지속됐는데요.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4대3으로 승리했을 정도였죠. 연장전으로 가는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정규 시간 종료 직전 네덜란드의 바우트 베오르스트가 동점골을 뽑아내며 연장 극장 승부로 치달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스페인 출신의 라오스 주심이 양팀 선수와 코치진에 무려 18장의 옐로 카드를 빼들으며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승부차기 뒤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 덴절 딤프리스 등에게 8장이, 아르헨티나에는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 등에게 10장의 경고 딱지가 발부됐는데요. 본래 카드를 아끼지 않는 주심의 성향이 과열된 경기 분위기를 만나 폭발한 것이었죠. 어찌나 심각했는지 본래 심판 판정에 대해 웬만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스타 리오넬 메시조차 경기 뒤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에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파는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드컵 8강식이나 되는 경기에 그런 수준 낮은 심판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심의 혜택을 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이번 월드컵 아시아 돌풍의 대표주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는 스페인전에서 일본이 넣은 두 번째 골은 월드컵 오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후반 6분 스페인 골라인을 벗어나는 공을 향해 일본 미토마 카오루가 몸을 날린 겁니다. 공은 그의 왼발을 거쳐 문전으로 연결됐고 다나카가 빈 골대로 받아 넣었죠. 경기를 보던 관중은 물론이고 선수들 모두는 오프사이드라 생각했습니다. 주심 역시 부심의 판정에 따라 이를 오프사이드로 판정했고요. 그러나 경기를 지루하게 멈추며 시행한 VAR 판독 끝에 골로 번복했죠. 일본은 이 골을 결정적으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2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고요. 한국 역시 16강전에서 연이은 오심 판정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에게 전반 6분 만에 실점을 기록했고 이어 전반 13분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페널티킥 판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건데요. 상황을 살펴보면 비니시우스의 패스가 한국 수비진의 발에 걸려 튕겨나온 상황에서 정우영이 이를 걷어내기 위해 킥을 시도하며 시작됩니다. 브라질 선수가 정우영 선수의 뒤에서 은밀히 들어와 발을 갖다 댔는데 이때 그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고 볼을 걷어차려다 발을 걷어차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이었죠. 아니 무슨 축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아니고 몰래 뒤에서 살금살금 오는 선수를 예상치 못하고 헛발질을 했다고 페널티킥을 선언합니까? 이에 영국 BBC가 또 나섰습니다. 주심의 이 판정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입니다. 한국 선수는 브라질 선수를 볼 수 없었다. 단순히 볼을 찼을 뿐이다. 왜 페널티킥인가? 도대체 왜 VAR에 의해서도 판정이 뒤집히지 않는 건가? 왜 이런 판정 문제가 자꾸 한국에게만 일어난 것인가? 라고요. BBC의 문제제기 골자는 단순합니다. 정우영이 공을 차낼 때 히샬리송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고 공을 걷어내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히샬리송이 발을 갖다 댔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이 PK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BBC는 오심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한국이 불합리한 판정을 당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서서 자정작용을 시도한다는 점이 말입니다. 이제 점점 달라질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전세계 어느 강팀을 만나도 당당하게 한판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깡이 있는 축구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편견과 음흉함이 가득한 심판들이 단죄받고 공정한 판정 아래 멋지게 행복 축구하는 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